네, 오늘은 플레밍의 법칙을 이용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플레밍 선생님은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오늘 직접 본인한테 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밍 선생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물리학자 플레밍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을 찾아냈습니다. 오른손 법칙은 엄지 방향으로 도체가 움직일 때 검지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한다는 내용이고요. 물론 이때 중지 방향으로 자개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돼. 왼손의 경우는 중지 방향에 전류가 흐르고 검지 방향에 자개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엄지 방향으로 힘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과 그런 것들이 발전기, 전동기의 원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다음에 자개와 전류와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마인드맵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우리가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른손 법칙이나 왼손 법칙이나 다 똑같이 엄지 방향이 이제 기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엄지 방향이 오른손 법칙에서는 운동, 기계적인 내용 중에서 기계적인 에너지에서 운동을, 왼손 법칙에서는 힘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각각 90도의 위치, 위상차를 갖고 각각의 모든 방향들을 보면은 모두 XYZ 방향을 향해서 90도의 위상차를 갖고 있는 모양으로 잘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왼손, 오른손을 가지고 벌렸을 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검지의 내용은 이제 자개의 방향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중지의 내용은 전류를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환경이 되고 무엇이 결과가 되는지는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다른데요. 오른손 법칙에서는 자개가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쪽 엄지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중지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한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운동이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전류가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개가 주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도선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도선 안에 전류가 발생한다 하는 내용이 오른손 법칙의 내용이고요. 그것이 이제 결국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왼손 법칙의 경우는 이제 힘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걸 의미합니다. 자개가 설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도체가 있는데 그 도체에 전류를 갖다가 흘러주면은 이 자개와 전류에 의해서 어떤 힘이 발생한다는 거죠. 힘이 발생하니까 전류를 집어넣어서 힘을 얻는다. 그런 의미에서 전동기 원리,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한 개의 도체에 더 적용을 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 기기로 사용될 때 자개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도체 가닥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있는 내용은 이러한 기본적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을 지오지브라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한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을 확인하실 수 있는 이 손의 모양과 이쪽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N극, S극을 표시하게 되겠죠. 자기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니까 공간 중에 설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개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도체의 왼손 법칙의 경우에는 전류를 흘려주게 되죠.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그 전류에 의해서 움직임이 발생하죠. 그래서 힘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아내는 것이고요. 이건 전부 다 왼손 법칙이 하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오른손 법칙에 대한 내용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N극, S극에서 자개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개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도체의 움직임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제 V라고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전류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걸 갖다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은요, 링크 각각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에 대한 내용이 뜨게 되는데요. 자, 왼손 법칙의 경우에는 전동기의 법칙이죠. 여기는 전류의 값이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받는 힘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는 것을 나타내는 다음에 요거는 자속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자속이 커지면 역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빨간색인 힘의 방향도 더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반대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파란색 전류 방향이
중지 방향의 반대쪽으로 행할 경우에 이제 방향성, 힘의 방향도 반대로 빨간색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자기의 방향도 반대가 되면은, 그쵸? 자기도 반대, 그 다음에 법칙, 전류의 방향도 반대, 두 개가 다 반대가 되면은 힘의 방향은, 그쵸? 원래 방향하고 똑같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오른손 법칙 발전기 법칙이라고 그랬죠. 발전기 법칙은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기의 방향은 역시 일정하게 변할 수 있겠죠. 자기 방향이 이렇게 설정된 상태, 움직임이죠. 빨간색은 이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위쪽으로 도체를 움직이게 되면은, 파란색 모양으로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방향이 여기서 자기 방향이 반대로 되게 되는 경우에는 전류의 방향도 반대 방향으로 발생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마찬가지로 움직임의 방향도 반대가 되면 처음에 전류가 발생했던 방향하고 같게 되다. 움직임의 방향, 자기 방향이 두 개가 다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전류의 방향이 처음과 같게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이 나중에 발전기, 전동기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더불어서 이제 자기하고 전류의 관계를 갖다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자, 구글의 이미지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마그네틱 전류와 그 다음에 마그네틱 자기의 관계를 갖다 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전류가 직선으로 흐를 때 그 주위에는 이제 맴돌이 모양으로 회전하는 자개가 생성되죠. 이 자개 방향은 엄지 방향을 기준으로 전류의 진행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른손의 나머지 손가락들이 휘감는 방향으로 자개 방향이 생성된다 하는 것, 암페어의 오른손 나사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는 전류의 모양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요, 흐르는 진행 방향을 갖다가 봤을 때 이 각각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맴도는 모양으로 이렇게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이 이와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감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공간상의 분포가 되게 되는데요. 여러 개를 갖다가 이렇게 감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발생한 것이 다음번 발생하는 것들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해가지고 연속되는 모양으로 자석이 발생해서 이런 식으로 공간상에 발생하는 모양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실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간상에 금속 분말을 뿌려놓고요. 금속 분말에 대해서 전류를 갖다가 이제 흐르게 되는 경우입니다. 전류를 흐르면은, 자, 아까 봤던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공간상에 그런 내용들이 분포하는 걸 갖다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그 내용들이 아까 보였던 모양하고 동일하게 확인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보시면, 오른쪽 내용도 보실까요? 이런 자석 같은 것들을 놓고 분말가를 뿌려놓으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태의 이런 자기의 모양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막대자석 주위에 분포되는 자기의 모양이 많은 도움이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숙지하셔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